반갑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다니고 있는 김명일입니다. 일본어로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할 건데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단어 잘 아시죠? 치트키, 쇼미더머니 뭐 이런 거 치면 막혀있던 지도가 뻥 뚫리면서 안 보이던 것들도 보이고 없던 돈이 막 게임에서 쌓이고 하는 치트키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거는 슈퍼컴퓨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보시고 슈퍼컴퓨터로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구경해 보시죠. 첫 번째는 오늘 제가 어떤 차를 타고 왔을까요? 여기에 전 아니요, 다른 차를 타고 왔는데요. 이 차를 꼭 타고 싶습니다. 슈퍼컴퓨터는 말 그대로 엄청나게 빠른 그냥 계산기예요. 그러니까 깡통 기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비교를 해보면 현대 아반떼는 뭐 이 정도의 퍼포먼스하고 이 정도의 가격을 하는데, 부가티 베이론이라는 이 차는 최대 시속도 엄청나고 그다음에 엔진도 8리터나 되고 가격은 또 뭐 더 어마어마하죠. 꼭 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컴퓨터로 다시 그대로 와서 비교해 보면 PC는 이거 최신 PC예요. 삼성의 매직 스테이션이고 한 150만 원 정도 하는데, 뭐 소비 전력은 이 정도고 뭐 이런 어려운 단어들이 있는데, 요 숫자는 한번 기억해 주세요. 57.6 기가플랍스라고 우리가 있는데, 요 숫자는 한 번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일본의 이화학연구소라는 데서는 K컴퓨터라는 거를 몇 년 전에 만들었어요. 자체 제작을 했는데, 일본의 기술로 자체 제작했는데 숫자가 다르죠. 11 페타플랍스이고 성능이, CPU 개수는 코어의 개수는 70만 개, 얘는 4개. 가격은 어마어마하죠. 1조 5천억이나 합니다. 이런 컴퓨터를 일본은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를 슈퍼컴퓨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현존하는 PC보다 엄청 실이 빠른 컴퓨터가 슈퍼컴퓨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편할 것 같고, 제가 자꾸 실수하는데, 자기 500등 안에 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외모가 됐든 실력이 됐든, 반에서 500등 안에 드는 건 뭐 반이 500명이 안 되니까 당연하고, 학교도 500명이 안 되니까 학교 안에서도 할 수 있죠. 근데 구로 넘어가면 나는 서구에서 500등 안에 들 수 있다. 유성구에서 500등, 그 정도는. 그럼 대전 안에서는 외모로도 저는 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게 한국으로 넘어가고 전 세계 아시아 막 이렇게 커지면 500등 안에 드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500등을 이 웹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세요. top500.org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가면은 전 세계 500등의 슈퍼컴퓨터를 매년 6월에 한 번, 11월에 한 번 선정해서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친구들한테 잘난 척하려면 슈퍼컴퓨터는 500등 안에, 전 세계 500등 안에 들어가는 걸 슈퍼컴퓨터라고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500등 안에 드는 컴퓨터는 뭐가 있을까요? 보시면 그 전에 요거 하나. 아까 제가 눈여겨보라고 했던 숫자 있었잖아요. 삼성 매직 스테이션이 57점 얼마였죠. 이 플로팅 포인트 오퍼레이션스 퍼 세컨드라고 해서 1초에 실수 연산을 몇 번 할 수 있느냐가 컴퓨터의 성능을 좌지우지하는 그 팩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계산 한번 해보시죠. 3.1415, 이 정도는 우리 한 1, 2초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보시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계산을 1초 했다면 여러분은 1플랍스에 해당하는 컴퓨터고요. 그다음에 10초에 했다면 0.1 플랍스에 해당하는 여러분들은 컴퓨터입니다. 10초에 다 안 하실 수 있으니까 0.1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 그럼 컴퓨터를 한번 보시면 아까 기가플랍스라고 있었죠. 걔는 1초에 10의 9승번의 계산을 할 수 있고요. 옛날의 슈퍼컴은 테라플랍스라고 해서 요만큼, 현재 슈퍼컴은 페타, 미래는 엑사플랍스의 계산을 합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자, 볼게요. 사람하고 컴퓨터하고, 아까 11페타플랍스는 일본에 있는 그 1조 5천억짜리, 걔는 11페타플랍스인데 전 세계 인구를 70억 명이라고 하고, 여러분이 10초에 아까 그걸 계산했으니까 0.1이라고 치면 전 세계 인류는 0.1 기가플랍스에 해당하는 계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삼성 매직 스테이션이 57점 얼마였으니까 저희는 그거 전 세계는 걔보다도 못해요, 일단. 그래서 이 11페타짜리 슈퍼컴을 이렇게 전 세계랑 비교해 보면 얘 슈퍼컴퓨터는 전 세계 인류보다 1,500만 배 이상 빨라요. 자, 그러면 이거를 날짜로 환산하면 이만큼이니까
사람들이 전체가 모여서 6개월 동안 계산할 거를 걔는 1초 만에 수행하는 계산 능력이 어마어마한 컴퓨터를 우리는 슈퍼컴퓨터라고 부릅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거 먼저 보시죠. 지난번 2017년 11월에 슈퍼컴퓨터 순위예요. 보시면은 1등한 애가 93 페타플랍스고요. 그다음에 10등안에 쭉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라를 한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중국, 스위스, 일본, 미국, 일본 잘 사는 나라들의 완전히 경연이죠. 우리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몇 위쯤 할까요? 500등 안에 있을까요? 아까 살짝 봤잖아요. 있어요. 자, 57등, 58등이 우리나라의 슈퍼컴퓨터에서 제일 높은 애들이에요. 기상청에 있는 컴퓨터. 두 대가 왜 제일 쌍둥이로 있냐면 기상청은 두 대를 똑같은 컴퓨터를 두 대를 갖다 놔요. 거리도 떨어져 있고 하나가 사고가 나서 다운되더라도 계산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대를 물리적으로 떨어놓기도 하거든요. 나머지 328이 얘네들은 이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삼성, 현대 뭐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5대밖에 없어요. 이걸 다시 표현하면 이 면적은 뭐냐면 그 나라 가지고 있는 컴퓨터의 성능 중국 1등. 그러면 이거는 각각의 네모 박스는 개수예요. 중국은 약 200대 정도를 가지고 있고 미국은 143대, 일본이 35대, 뭐 쭉 내려가다가 한국은 여기 있어요. 5대. 엄청난 차이가 있죠. 중국이랑 미국의 경연장이에요. 싸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키스티 제가 다니고 있는 키스티는 슈퍼컴퓨터를 1988년도부터 도입해서 현재 4호기가 가동 중인데 4호기는 이미 500위 안에 떨어진 지 오래됐고 새 컴퓨터를 지금 현재 조립하고 구동하고 이제 테스트하고 있는데 6월달에 이제 가동을 시작할 거예요. 이만큼의 성능을 나타낼 거고 세계 10위 정도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540억 원 정도고 일본의 1조 5천억짜리보다 더 좋은 거예요. 물론 세월이 좀 흘렀지만 예. 자, 그럼 컴퓨터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는 그냥 깡통의 계산기예요.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들이 많은 일을 하면서 이제 다양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구지역의 확산을 막는다던가 뭐 파종 방법을 이렇게 많이 촘촘히 심었을 때랑 좀 듬성듬성 심을 어느 게 더 잘 자라는지 또는 전쟁이 나서 사람이 다쳤는데 그걸 카메라로 즉석에서 찍어서 출혈 부위가 어디인지를 예측한다거나 즉석에서 아니면 잘 많이 보셨죠. 자동차를 직접 충돌하는 실험도 하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상의 환경에서 충돌해보고 척추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를 될까를 계산해보고 또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 비행기 추락으로 사라져서 미스테리로 남아있잖아요.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물론 이런 가정이죠.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면 부품이 하나도 안 남고 아예 바닷속으로 그냥 가루가 돼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온 적이 있어요. 물론 이렇다고는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간질환 진화법을 개발한다거나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애가 슈퍼컴퓨터예요. 단순 계산기였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그 분야들의 과학자들이 붙어서 천문도 연구하고 여러 가지를 연구하면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컴퓨터 가지고 해낼 수 있어요. 최근에는 양자 컴퓨터 2분 남았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빨리 가네요. 최근에는 양자 컴퓨터라고 해서 기존의 비트 단위가 아니라 큐비트 단위의 새로운 형태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는데 중국하고 미국하고 엄청나게 싸우고 있어요. 중국이 100조 정도 투자해서 2020년에 연구소를 이제 개소할 정도로 아무튼 슈퍼컴퓨터 이런 엄청난 컴퓨터입니다. 그럼 저희는 뭐를 하냐?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이제 MNS라는 걸 하는데 또는 CA라고 하는데 컴퓨터를 이용해서 기업들이 제품 개발하는 거를 저희는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 가상설계센터라는 애는 저는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는데 예를 들면 벤처 기업을 도와줘서 드론의 날개를 조금 더 잘 시뮬레이션을 통해 잘 만들어서 기존에 요랬던 거를 이렇게 바꿨더니 뭐 성능이 20% 좋아졌더라. 너네 이렇게 한번 만들어봐라 해서 제안을 하고 그걸 실제로 만들어서 상품이 출시되는 아니면은 샤워기 그 관에 해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구조를 가져갔을 때 압력의 손실 없이 이 해바라기 샤워기가 사람한테 샤워기가 물이 잘 떨어질 수 있는지 굉장히 생활하고 밀접한 것들도 하지만 거대한 우주를 해석하기도 하고 아주 작은 나노 단위나 마이크로 단위도 해석도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AR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게임에서도 이렇게
잡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요즘에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미세먼지 좀 이따가 박사님 발표하실 건데 공기청정기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게 진짜 잘 돌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사람들 눈에 안 보이잖아요.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코디분들이 와서 핸드폰으로 우리 집에 있는 공기청정기를 비추면 나쁜 공기가 빨려가고 깨끗한 공기가 올라오는 걸 실제 눈으로 보는 응용 기술도 저희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 1분 정도만 더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너무 빨리 시간이 지나가서 그런데 오늘은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슈퍼컴퓨터는 엄청나게 빠른데 전 세계 500등 안에 들어가는 게 슈퍼컴퓨터다. 매년 6월, 11월 발표하는데 미국하고 중국이 엄청 싸우고 있지만 한국도 나름 선전하고 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DX라는 단어예요. 이런 컴퓨터들이 활용되면서 우리 생활이 디지털로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좋아하시는 커피,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 같은 거 아주 단순한 예고. 얘는 뭐냐면은 스페인에 있는 극단에서 만든 건데 극단이 무너져 가고 있을 때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관중석 앞에다가 패드를 하나씩 달아서 이 사람들이 웃는 거를 다 인식을 해서 웃을 때마다 돈을 얼마씩 차지하는 방식을 도입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 단어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디지털 트윈이라 그래서 이제 거대한 공장이나 사물을 디지털 단위로 그대로 쌍둥이처럼 옮겨 놓는 거예요. 동영상 잠깐만 틀어주시면 마지막입니다. 예. 미국에서 GE에서 만든 건데요. 소리. 다 이해하실 수 있죠? 뭔 얘기냐면 대형 공장을 운영하는데 작은 부품들을 사람이 일일이 다 체크할 수 없잖아요. 가상의 트윈된 공장을 컴퓨터가 알아서 시뮬레이션하고 돌려가면서 6개월 내에 무슨 부품이 몇 %의 확률로 고장 날 거니까 수리를 해라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마치 그 아이언맨이 자비스를 호출해서 자비스 내가 지금 뭐 몇 % 데미지를 입었냐라는 영화에서 나온 그런 것처럼 똑같은 기술을 적용하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지으면 슈퍼컴퓨터는 전 세계 선진국들이 경쟁해서 얻어낼 수 있는 그 어떤 척도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굉장히 다양하고 우리 생활에서 다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이런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슈퍼컴퓨터 요 3가지만 오늘 얻어가시면 12분 썼지만 오늘은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네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